네,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서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박병창 부장님께서 나와주셨으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봐야 되겠죠. 뭐 워낙 강합니다, 시장이. 계속 돈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각 증권사에 신규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계좌를 틀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하시나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이라도 주식 계좌를 터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그분들께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묻는다면 네. 작년하고 좀 다를 거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주식들은 사면 다 올랐습니다. 워낙 급락했다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작년처럼 뭐 아무거나 사서 다 오르는 자랑은 아니고 올해는 제가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올해는 섹터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될 것이고 급격하게 많이 우리 왜 그 경기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생활도 그렇고 K자로 이제 회복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그렇고 올해 투자자들은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더 잘 봐야 되겠네요. 예, 전체적인 시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는 네.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날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약간 반등 줬다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블루웨이브 이벤트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규 부양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테크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신규 부양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금액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국채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시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면 또 조심스러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크주가 하락하는 것은 뭐 규제 그리고 뭐 증세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럼 올해 내내 계속 이럴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순환하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분께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2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네. 이번 주 3일, 어제까지 3일이지 않습니까?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많이 지금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시장을 굳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위쪽으로 바라보고 거래하시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은 시장이 많이 올라올수록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고점과 저점이 6% 이상이었어요. 마이너스 3%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3% 이랬거든요.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위쪽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시황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블루웨이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냐면요. 이번에 지금 2021년 전미 경제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석학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잡아왔습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이제 발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약해 드린 겁니다. 막대한 현금 공급을 하는 것은 소비하는 공급을 하고 있지만 소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양극화 문제로 향후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푸는 것이 뭐 해결 방안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존 테일러 교수 등 여러 분들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기 땐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풀기보다는 규제 완화에 강조를 두고 있고 기술 교육을 해야 된다. 결국
무차별 현금 지원은 부채 증가 가속화로 결국은 나중에는 취약국가나 취약층의 향후에 위험할 수 있다. 뭐 석학분들이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분들이 매년 이 경제학회를 하는데 그 탑픽이 맨날 다르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기 때는 신성장 산업에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이나 정책적 영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올해 내내 시황은 그쪽에 영향이 커질 것이고 그들이 국가가 어느 쪽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나 그리고 친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블루웨이브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훨씬 더 증액이 되면서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석학분들께서 얘기하는 것들하고 연동해 보면 사실은 경기 사이클과 연동한 순환자 사이클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되는 것에 연동할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 태양광, 효성, 수소, LS는 풍력, 뭐 삼성은 지난주에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했고 LG화학도 뭐 전기차, 바이오, 특히 뭐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추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은 어디 쪽에 치중을 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계속 발맞춰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소형주 중에서 여기에 따라가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요, 소위 우리가 버블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가치보다 워낙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기업이 미래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다 이론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만큼 자기 가치 대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 투입이 됐고 많은 현금이 투입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올해 우리가 투자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풀린 자금이 어디에 더 많이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 일단 신성장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변화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목하고 있는 이슈, 또 사상 최고가의 지수 자리에 있잖아요. 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올해 시황 키워드를 꼭 짚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사실 워낙에 시장이 좋으니까 반대쪽은 잘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키워드는 어떤 건가 이 정도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근원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게 해서 올해 2.5%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지금 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목금리가 올라요. 그럼 시중의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연준에서는 대차 대표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신고가 내는 게 왜 이러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준의 대차 대표 평균이 약 1조 달러 가량이 있었는데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죠. 그 당시에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생겼냐면 3조에서 약 4조 달러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6.5조 달러 정도를 지금 대차대표에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중의 물가가 오르면 이것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글로벌 시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3월 16일 날 공매도 다시 재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내려온다. 과거에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땠냐면요.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었어요. 이때 급격하게 하락할 때 많이 깨지는 게 아니고요. 이때 모두 다들 들어와서 레버리지를 켜고 막 그러면서 강하게 매수를 했다가 약간만 한 20%만 여기서 반락을 하잖아요. 조정을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손실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하고 비투하고 이런 분들에서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상태를 누리시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는
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그래도 체크를 해두시고 매일매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죠. 시장 흐름에 함께 편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어떤 유망주일까요? 뭐 개별 종목들 성장률 계속 좋게 봅니다. 저도 뭐 개별 종목들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돈이 워낙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것도 뭐 수익률이 절대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노텍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부품이 약 64% 비중이고 반도체 기판이 16%, 전장 부품 15%인데요. 이 회사를 지금 보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좀 전에도 아까 그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폰 12 시리즈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올해 생산량을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동해서 LG이노텍이 실적이 좋을 거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을 건데 그리고 올해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전자가 전기차 및 전장 부품 사업 강화한다고 하면서 마그나와 손잡고 그래서 그날 막 상한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장하면서 LG노텍이 미래 성장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정도예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안 높죠. 사실 다른 것들 웬만한 조그만 주식도 요즘에는 막 1조 5천억, 3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4조 4천억인데요. 이게 순이익이 약 5천억 정도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팁 안에서의 또 움직임은 또 어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하세요? 뭐 사실 아까 첫 질문을 하셔갖고 그냥 답을 드려보는데 저는 올해는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많이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즉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올해에는 지수 베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인버스 사야겠다.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레버리지 ETF를 사겠다. 이게 개인 투자분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에 더 집중하는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좀 핵심 키워드와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또 관심주로 LG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정리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